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직장인 임대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 방법 확인에 들어가기 전에 임대수입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임대수입이 주택을 임대한 과세 대상 수입이라면 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세만 따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식이나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는 종합과세 방식 중에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을 임대해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이 임대수입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직장인이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기본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직장인 임대사업자라면 종합과세 방식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직장인 임대사업자 중에는 아무래도 상가보다는 소형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더 흔할 것 같은데요. 소형 주택인 경우 연간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이런 경우 임대소득세를 분리과세로 할지 종합과세로 할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때 꼭 비교해 봐야 하는 것이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의 세금 총액 과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의 세금 총액 중에서 어느 쪽 세금이 더 적어서 내게 더 유리한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들 하지만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 부양가족 수, 그리고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 등등에 따라서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직장인 임대사업자라면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으로 각각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인 임대사업자의 종합과세 방식, 종합소득세 계산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우선 신고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6가지 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 기간인 작년 1년 동안 과세 대상 수입이 있는 소득들의 소득 금액을 모두 합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확정하는 겁니다. 직장인 임대사업자라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합산하는 소득 금액은 연간 총 수입 금액들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요. 근로소득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준 총 급여액에서 추가로 근로소득공제를 빼준 근로소득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 정도라면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해주면 근로소득 금액은 대략 3천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데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총 수익금액에서 사업에 들어간 필요 경비를 빼준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연간 임대 수입은 600만원이 되고 임대사업에 연간 24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면 필요경비가 240만원이 되니까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할 임대소득 금액은 36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근로소득 금액과 임대소득 금액을 합하면 3,360만원이 되는데요. 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을 확정한 다음에는 우선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소득공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적용했던 항목들을 같이 적용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신청했던 소득공제 내용들이 자동으로 불려와서 적용됩니다.
혹시 연말정산 때 누락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었다면 여기서 추가로 공제 신청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200만원, 건강보험료 150만원만 적용해서 소득공제 500만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소득공제를 최소한으로만 적용해 본 거고요. 실제로 신고할 때는 인적공제 대상자들 모두 넣고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공제 등등 신청 가능한 모든 소득공제 항목을 넣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사례에서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은 종합소득금액 3,360만원에서 소득공제 500만원을 빼준 2,860만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해야 되는데요. 과세표준 2,86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니까요. 과세표준이 2,800만원이니까 세율 15% 구간에 해당하고요. 해당 세율 15%와 해당 누진공제액을 적용해서 계산해 주면 산출세액은 321만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계산됐으면 여기에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이 세액공제 세액감면도 연말정산에서 신청했던 내역이 적용되는 건 소득공제와 동일하지만 일부 항목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금액이 바뀌거나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있고요. 연말정산에는 없던 항목이 추가된 것도 있으니까요. 신청할 항목별로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할 때 적용받게 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이 부분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사례로 돌아가 보면요. 산출세액 321만원에서 세액공제로 근로소득 세액감면 70만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12만원을 적용한다고 하면요.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한 후 금액은 239만원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산세나 기납부세액을 가감해주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세액이 나오는데요. 사례에서는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 납부했던 금액이 150만원이 있고 사업소득 관련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면 이번 종합소득세 계산 사례를 통해서 신고 납부해야 하는 총 세액은 89만원이 나옵니다. 오늘은 직장인 임대사업자가 종합과세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은퇴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임대소득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임대소득은 수입을 만드는 것만큼 늘어난 수입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임대소득 관련 세금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면서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